상가는 특히 원상 복구의 범위로 인해 종종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임대인분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 또 임차인분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상 회복에 대해 도움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상 회복에 대한 판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판례이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즉 내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원상 회복 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상 회복은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 회복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내가 임차를 받았을 때의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는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있다면 계약 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1990년도 판례로 무려 35년 전 판례입니다. 세월이 지난 만큼 현실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나온 새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원상 회복의 관례를 깨는 판례이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카페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점포를 포괄양수하여 그대로 사용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앞선 1990년도 판결을 이유로 종전 임차인 시설물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에선 대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커피 전문점 영업을 양수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즉 현 임차인이 종전의 시설물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카페 사업 자체를 포괄 양수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데요. 이처럼 종전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받으면 종전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까지도 승계되게 됩니다. 또한 원상 회복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보증금을 요구하시거나 집만 빼서 나가는 경우에는 위의 판례처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 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판례를 비교해 봤는데요. 신규 임차인은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전 임차인의 사업 자체를 포괄 양수한다면 전 임차인의 시설물에 관한 원상 회복의 책임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상 회복은 무조건 앞선 판례처럼 적용될까요? 이 두 판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별 다른 규정이 없다면입니다. 원상 회복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들의 계약상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내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면 사전에 협의해서 특약으로 원상 회복 범위에서 제외시켜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우위시장이라면 특약으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신규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원상 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서로 협의하에 특약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화로 인한 부분도 원상 회복에 포함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시설 노후화와 원상 회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볼까요? 다음은 2021년 판례입니다.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으로 약정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어 가치 훼손된 시설물은 그 경제적 평가가 이미 임대료에 반영, 이로 인해 임차인은 귀책 사유가 없고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을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의 초과이익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는 감가상각으로 인한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해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되는 것처럼 임차 기간에 따라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손상이 되는 부분은 원상 회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처럼 원상 회복의 범위는 신규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사업을 승계하는지 여부와
특약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특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 하며 그 범위와 효력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원상회복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고 만족도 높은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